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산업과 건설 현장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실태와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정부는 집계하고 있는데요. 자,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산업별 출하 차질 액수 보면 출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철강이 약 1조 300억 원, 석유화학이 1조 173억 원, 정유가 5,180억여 원, 자동차 3,400억여 원, 시멘트 1,137억여 원입니다. 자, 상당한 금액입니다. 피해 규모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하나하나 생기고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건설 현장이죠. 가장 대표적인 재건축, 둔촌 주공 재건축 현장 비롯해서 전국에 약 200개 주택 건설 현장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설 현장의 필수적인 시멘트와 레미콘 공급의 차질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도 출하량이 또 개선이 됐는데도 효과가 아직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레미콘 타설하는 그 현장이 지금 1,269개였는데 거기에 이제 60%가량 이제 751개까지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멘트가 최성수기가 지금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시멘트 출하량으로 보면은 지금 8만 톤이 가서 어저께보다는 지금 45%가 올랐다 그러는데 평시에 80% 그러는데 원래 출하를 해야 되는 양, 그러니까 목표량에 비해서는 지금 2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서 지금 아우성이 이런 얘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 또 현장에다가 갖다 주더라도 연대하는 그런 노조분들이 또 이거 공사하지 마 이런 등등이 하는데 지금 건설업체 죽을 맛이에요. 인건비 한 30% 올랐거든요. 네. 원자재료 40%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금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하여튼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들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물량보다는 지금 최고의 성수기에서 이런 것들을 맞았기 때문에 추후에 내년도에 건설 투자를 해둔다 이런 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 현장 자체 중단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128개 현장의 추가적인 공사 중단을 예상했는데 건설 현장에 멈추면 추가적인 것들, 불가피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건설사, 또 건설 근로자, 또 아파트 입주 일정과 입주 예정자들에게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업이라는 게 사실 이런 어떤 비상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을 갖다가 전혀 안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공정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을 맞추려고 하겠죠. 사실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사실 파업이 일어나면은 사실 파업하는 주체 쪽에서는 지금으로서 이제 화물연대라든지 이런 쪽이 되겠죠. 이런 쪽에서는 사실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자신들이 파업을 함으로써 어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자신들의 교섭력이 커진다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정부에서는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3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3조 원에 달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진짜로 3조 원에 달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어떤 타협, 조정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야지 이런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피해라는 거는 정부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설 단체 쪽이라든지 여러 단체 쪽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장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화물연대의 어떤 교섭력, 파급력이 이 정도까지 심각할까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시멘트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정유와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분야 피해는 어떨지 또 걱정입니다. 공급 차질이 길어져서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역시 이것도 클까요? 정부 얘기는 그런데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제 가장 소비자들의 피부를 느끼는 거는 주유소들이 문을 닫았다, 품절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갔더니 가솔린 없더라고요. 그런 데가 저도 오면서 하나 봤는데, 근데 그 통계를 갖다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국에 지금 저 주유소가 한 12,000개 정도가 됩니다. 예. 이 중에 100개 미만이 지금 사실은 품절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1% 미만의 어떤 주유소들이 지금 품절 상태인 건데, 물론 소비자들의 불편은 뭐 약간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가령 뭐 10%가 문을 닫아야되는지, 가령 뭐 50%가 문을 닫을 정도의 어떤 심각한 위기라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큰 파급력이 미친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도 주유소 품절이라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된 측면이 약간 있는 것 같고요. 뭐 소비자들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 이거는 정부가 일부러 뭐 이건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품절된 부분은 군부대 인력, 지난해도 저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화물연대 파업을 했을 때. 사실 그런 거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지금 이게 뭐 전국적으로 퍼진 상황도 아니고 사실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100개 미만인데 이거에 그 휘발유를 못 채운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뭐 철강, 화학 이런 회사들의 재고가 쌓이겠죠. 그렇지만 그 재고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멸실이 되거나 어디로 공중으로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이걸 충분히 이 화물연대 파업이 풀린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언제든지 출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갖다가 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철강과 정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뭐 1조라 그래도 그런 이제 재고들이 남으니까 예. 하는데 문제는 이게 유통이 돼야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BCT가 있는데 이게 2,700개밖에 안 돼요. 생산이 가더라도 이거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지금 소진이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벌써 파급 효과가 시멘트 출하량 줄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지금 공장 가동률이 80%로 줄었던 게 레미콘 회사고요. 도미노처럼 나타난다 네, 이거죠. 나면서 하는데 이것이 재고로 남아 있다 그래도 다시 물량을 확보하고 돌리고 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뭐 아시면 검토가 아니라 결정을 해야지 빠른 속도로 지금 이것이 회복이 될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뭐 사실 화물연대의 어떤 파업에 관한 강도가 굉장히 지금 뭐 구성원들의 뭐 참여도가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는 정부에서 어떤 획을 긋는 그런 네. 결정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3+3을 지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예. 3년 연장에 3개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화물연대 측과 정부 측이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그리고 좋은 결정보다 더 좋은 것은 빠른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국가 경제에는 이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부는 화물연대 측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뭐 협상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화물연대 측의 파업에 나름의 이유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 이제 어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첨예하게 뭐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심각한 위기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 논쟁이 시작되는데 ILO 개입인데도 그렇죠. 그 사항도 축소하려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ILO는 지금 87조 결사자유의 원칙과 그다음에 29조 강제 의무 노동 금지를 두 가지를 지금 걸고서 예. 지금 ILO에서는 긴급하게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갖고 오기 때문에 네. 자 긴급이라는 단어가 붙었던 자체가 지금 빠르면 빠르게 해결이 될수록 우리 모두에게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첨예하게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비준을 했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 국내법 중에서는 또 강제의 의무를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 제3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오는 것보다는 네. 지금 양측 간에 좋은 결정 뭐 이거를 내리기 위해서 장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빠른 결정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기업 피해 규모도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당장 수출 기업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접수 건수가 화물연대 관련 기업 피해 81개사 138건입니다. 피해 유형은 납품 지연, 위약금, 거래선 단절 43.5, 물류비 증가 29.7, 원부자재 반입 차질로 생산 중단
물품 폐기 등의 그런 유형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해외 바이어들 잃는다 이런 호소도 나오고 있고 이미 이게 당장보다 그 다음 분기에도 더 지속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가깝게는 지금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지금 쇼핑 시즌이 시작됐는데 이제 물건을 갖다 줘야 돼요. 일단은 지금 컨테이너 물당량은 한 80%까지 지금 됐고 부산 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정상화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자 지금 엄격한 계약에 따라서 뭐날 뭐시까지 갖다 주십시오. 아유 저희 나라가 지금 파업 중에서 그거는 네. 국제 상거래상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메꾸려 그러면 또 추가 비용이 들고 뭐 진짜로 낱개 맞추려면 비행기로 날라야 되거든요. 등등의 지금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기업 측의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철강협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다. 윤평로가님, 이것도 약간 과장이나 뭐 알렌 소리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치명적인 피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사실은 그 운반하는 그러니까 지금 화물연대처럼 화물을 운반하는 분들을 갖다 직접 고용을 했어야죠. 이게 자신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 외저를 시켜놓고 이제 와서 그분들이 일을 안 하겠다, 우리 힘들어서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산업 전체가 뭐 마비가 되고 금방이라도 우리 산업 자체가 붕괴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당연히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갖다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약간의 과장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한 판단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외주를 두었다는 부분보다 사실은 이게 등록제였어요. 등록제에다가 너무나 많은 수가 일어나니까 인허가제로 해서 이 수출 물량이라든가 이런 유통량에 맞춰서 가는 분야로 갔기 때문에 사실 또 이러한 어떤 특수고용 노동자로의 그런 어떤 지위를 획득하면서 이제 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어떤 이렇게 맥힌 부분만 잘 풀으면은 굉장히 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6월 달에 한 번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준비가 안 돼서 또 다시 일어나는 부분들이 예. 이것들이 사실은 국민 경제에는 굉장히 지금 큰 타격으로 올 수밖에 없고 요번에 좀 조금이라도 미진하다 그러면 하실에도 터질 수 있는 폭탄이 되는 예. 그러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거는 뭐 이번에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죠.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고 그때마다 몸살을 알아왔는데 왜 정부와 여당,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놓고 좀 나아지지 않느냐 한 것도 국민 여러분은 좀 의구심이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윤평무관님, 이런 문제는 왜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까?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갖다가 사실 정치권에서 미적미적 되고 있는 건 안 하는 거죠, 사실이죠. 지금? 예. 사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예. 화물연대 파업이 뭐 지금 한두 번 이루어지고 있는 건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그걸 갖다가 어떤 조정을 하는 그 주체라는 거는 사실 정치의 몫이지 않습니까? 네. 법과 원칙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정치의 몫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아직도 이런 사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얘기는 진짜로 진정한 진실한 정치인들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정치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국민들 일상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국민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고 걱정스러운데 당장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물가가 뛰고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물류 차질을 빚으면 또 물가가 더 뛴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올바른 판단일 겁니다. 사실 지금 뭐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가들이 조금 내림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큰 흐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지, 받고 하는 거지. 이 화물연대 파업이 이런 뭐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파업이 국내 어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주유소의 기름값이 뭐 1,500원대 중반 하던 것이 뭐 품절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름이 들어왔다고 해서 가보니까 1,500원대 초반이더라고요. 오히려 기름값이 좀 떨어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문제는요. 물가 영향이 어떤 식으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떨어지니까 그런데 기름값이 떨어지래도 없으면 못 사면 그다음부터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제 거의 100개 정도가 지금 이 재고가 없는 걸로 지금 11,000개에서 주유소가요? 예, 뭐 한 1% 이제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지금 뭐 4개, 7개 하다가 한 이틀 전에는 뭐 14개, 그다음에 하루에 지금 올라가는 게 20개씩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특히 수도권에서의 지금 품절 주유소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타협이 중요하고요. 더구나 이제 여기에 붙여서 뭐 화물연대 지금 파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제일 걱정하는 게 이번에 이제 법이 3가지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삼성생명법, 그다음에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게 납품단가 연동제 부분들이 다 지금 발의가 되고 상정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뭐 걱정까지 지금 하셔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진짜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책을 주는 그런 민생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기업가들은 사실 근심을 달고 사죠. 365일 언제 1시간이라도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그건 기업가의 숙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정치권과 정부 여당이 화물연대 파업 어떻게 좀 해결의 실마리를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